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이시므로 부위원장인 본 의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신동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정구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치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민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중출장소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쪽입니다. 더불어 행복을 나누는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공공, 민간협력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경로당 222개소, 노인복지 및 장애인시설 35개소의 958명을 관리 지원하고 이웃돕기 활성화를 위해 후원자 간담회를 추진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되는 가정이 없도록 위기가정 발굴과 신속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나눔과 공적 지원을 통해 지역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구축해서 영유아 및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와 지역 아동센터 등 정기 간담회를 추진해서 보육 서비스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운영 실태 컨설팅, 시설 환경 개선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생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바닥이 모래로 된 공공 어린이 놀이터 4개소를 탄성 포장대로 전면 교체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놀이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2쪽 맞춤형 복지 정책을 위한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서부권역 복지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14,463가구에 16,902명이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합조사 관리로 공정한 복지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신청 및 자격 변동 조사를 연중 실시해서 원스톱 맞춤형 통합조사를 추진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돕겠습니다. 또한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등 서비스 연계와 권리 구제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행복홀씨 입양사업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무단 투기 단속반과 클린 기동반을 운영하여 읍면별 쓰레기 취약지를 집중 관리하고 상가 밀집 지역 등 쓰레기 취약 지역에 이동식 스마트 경고판 운영, 외국어 병기 홍보물 배부 등 쓰레기 무단 투기 사전 차단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8, 39번 국도변 및 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에 노면 청소차와 사수 차량을 운영하고 포승 산단 등 취약 지역에는 주말에도 노면 청소차를 운영하겠습니다. 25쪽 시민 행복을 위한 환경 우선 도시 추진입니다. 소음, 악취,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 요소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으며 특히 비산먼지, 소음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화양지구 등 대규모 공사장을 집중 관리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공회전 제한 지역 및
특정 토양 오염 대상 시설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반복, 고질, 집단 민원 사업장 6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현재 운영 중인 4개소에 대한 무인 악취 자동 포집기를 활용해서 악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6조 올바른 식생활 조성을 위한 음식 문화 개선입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총 3,871개소이며 특색 음식점으로는 107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 문화 조성과 위생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업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품위생교육 등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안심식당 등 특색 음식점 지정관리,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확대 등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7조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유통 기반 조성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관내 초, 중, 고 등의 집단급식소와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업종별, 시기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 다소비 식품,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매월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 수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1339를 연중 운영하는 등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안전출장소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환경인사과 소속 19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관우 의원입니다. 소장님, 뭐 식사는 하고 오신 건가요? 연일 뭐 이렇게 각 부서마다 다니면서 또 업무 보고 하시냐고 정말 수고 많으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늘 항상 감사함 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전 한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222개가 현재 파악되고 있고 운행 중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 경로당 급식비 지원이 219개소예요. 그러면 이제 3개소 같은 경우는 뭐 운영을 안 하는 중인가요? 현재 휴지된 경로당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 휴지된 예, 만호 1, 2 원전. 이유가 왜 휴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경로당 인원이 너무 적어서 계속 이제 줄어들어 갖고 적어서 휴지되는 경우도 있고 자체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 휴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줄어서 아마 휴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로당은 존재하는데 네. 인원의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적게 계신 어르신들도 그분들도 혜택을 좀 똑같이 봐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그 경로당이 적은 인원이지만 정상적으로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출장소나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파악은 어느 정도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밀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좀 지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우리 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긴급 지원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우리 몇 가구 지원이 좀 이루어졌었던 건가요? 저희가 2022년도에는 네. 그 총 한 258가구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258가구에 37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대부분 지원을 기준을 어떻게 좀 위기 가족이라면 어떻게 그 기준을 좀 어떻게 판단을 좀 해서 발굴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그 긴급 지원 대상자가 이제
그 보건환경국하고 이제 경기도형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생계 쪽하고 의료 쪽으로 나누겠죠. 그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물론 그 안에 들어가면 생계형, 의료형 또 이제 그 기타 보호형 이렇게 나눠지겠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내에 드시는 분들 한해서 이제 갑자기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긴급 지원 대상자에 대한 발굴 조사도 중요하지만 이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면 우리 관계 부서나 좀 협력을 통해서 적극적인 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 그 경로당 현대화 사업 추진을 했는데 지금 전년도에는 한 몇 개소 정도 우리 현대화 사업에 좀 지원을 해주셨습니까? 그 현대화 사업이란 대개 다 개보수 쪽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안에 들어가면 개보수도 있고요. 그 안에 리모델링하는 그 도배 장판 같은 또 식탁 교체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화 사업을 우리가 전년도에는 총 80개소에 대해서 예산 지원했습니다. 아, 80개소? 네.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책정이 돼 있어요? 전년도에도 1억 8천이었습니다. 근데 실은 아까 우리 송출했을 때도 분명히 질의를 했었는데 이런 개보수 사업, 현대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좀 출장소하고 협업을 하셨든지 해갖고 좀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보수 현대화 사업은 이 금액 갖고는 현대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긴급, 쉽게 말하면 흔한 말로 긴급 땜빵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 지역구라든지 우리 송수 쪽에 보게 되면 보일러 시설 하나 이렇게 고장이 나서 노후가 됐으니까 보수를 하겠죠. 그러니까 보일러 관이 하나 이렇게 물이 새면 그걸 전체 다 드러내서 했는데도 막 1,000얼마씩 그렇게 들어가고 또 뭐 보일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정말 이 겨울철에는 보일러가 꼭 필수한 사항인데 그런 개보수에 대한 우리 현대화 사업인 좀 더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내년도에 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경에도 필요하다면 좀 반영을 해서 어르신들이 늘 가면 경로당을 방문하면 늘 개보수 얘기를 하세요. 리모델링하고. 근데 그게 너무나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갖고 또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양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봤을 때 필요한 부분, 뭐 물 새는 거, 뭐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데도 예산이 좀 어르신들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이 먼저 예산 걱정을 하셔서 제대로 이렇게 요청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대화 사업은 한번 과감히 한번 증액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복지 3개 부서 본청하고 양계 출장소 협의를 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우리 의원님의 말씀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꼭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환경위 생각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축사가 그 뭐 좀 줄은 것 같아요. 하나 정도. 축사가 이제 약간 늘어나다 이제 줄어들다 하는 건데 이제 아마 이제 가면 갈수록 축사는 늘어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실은 전년도에는 우리 악취 발생 축사 지역이 7개에서 올해 6개로 줄었잖아요. 하나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축사가 줄어서 아니면 악취 발생 지역에서 재해가 된 건지 아니면 뭐 거기 현대화 무슨 악취에 대한 뭐 조치를 취해서 줄은 건지. 축사가 줄어들어서 축사가. 예. 그럼 앞으로 축사는 전 증가보다도 저 감소세가 좀 뚜렷이 나타나요. 예,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제 축사 위치 선정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줄어들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무작정 축사를 줄이려는 뜻은 아니고 예. 그거 좀 시대에 맞게 이렇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사료가 그런 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축산 농가가 버티기가 되게 어려운 현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축산업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그 자동차 배출가스 저금을 공회전 제한 지역 중점 단속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회전 제한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면 주로 우리 안중에서는 어디 지역을 좀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그 대형 그 화물차가 이제 모여 있는 곳이라든지 예, 이제 버스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곳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물 터미널 예, 그런 쪽에 이제 주로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공회전 제한 지역 중점 단속이라고 하면 예. 공회전을 했을 때 거기 가서 배출가스 측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회전을 과하게 하지 말라고 지도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건지. 예, 저희는 이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공회전이라고 하면 이제 5분을 얘기를 합니다. 5분 동안 저 차량을 갖다가 서놓고 이제 세워놓고 시동을 걸었을 때 이제 보통 이제 5분을 갖다가 공회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주로 이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시 점검이죠. 뭐 예, 어디 예, 보면. 예, 맞습니다. 자, 우리 악취 포집기 이 설치를 지금 몇 군데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축산 농가가 이제 3개 지역을 갖다가 설치를 했는데요. 저 돼지 농가가 이제 2개소, 그다음에 양계장이 이제 1개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설치를 하면은 담당 직원하고 그 핸드폰으로 이게 수시로 이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준치를 갖다가 설정을 해놨는데 근사치에 이제 오게 되면은 저희 직원들이 이제 수시로 봐가지고 그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지도 점검도 같이. 예. 그래갖고 이제 초과되게 되면은 저희가 저 주말이라고 뭐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주말도 이렇게 나가갖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환경국하고는 이거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이거는 저 평택시 전역에 그 이제 축산농가 악취에 관련해서 그 고민을 많이 한 결과가 이제 악취 포집기를 갖다 설치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이제 시설 개선을 갖다가 유도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농장주에서는 악취 포집기 설치하는 걸 갖다가 사실은 되게 반대를 하거든요. 당연히 반대하겠죠. 예. 왜냐하면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제 계속 저희가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 개선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당위성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좀 양해를 구해갖고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시설 개선을 갖다가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 대당 뭐 한 2,700 그 정도 들어가는데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럼 우리 축산 부서에서 하는 축산이래. 우리 환경국에서 악취 포집기하고 우리 안주 출장소에는 악취 포집기하고 종류가 틀린 건 아니죠. 그 대체적으로 기능이 같기 때문에 이제 업체가 이제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각자 이제 틀리지만은 금액이 좀 상당히 아까 많이 차이 나갖고 한번 여쭤보는 건데. 예. 이제 설치 비용이 약간씩 차이가 약간 납니다. 차이가? 예. 아무튼 뭐 우리 환경국에서도 하고 출장소 나름대로 또 이거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아무쪼록 이런 부분은 우리 또 뭐 우리 시민 행복을 위한 이런 조치니까 약간의 불편을 겪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튼 대의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전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 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26페이지 궁금한 사항 한 2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사업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올리신 거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보다는 방향성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음식문화 개선 사업이 지금 이제 연중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좀 달라진 사업이 있나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 본청도 그렇고 식품 정책과도 그렇고 지금 이제 각 출장소도 보면 음식 문화에 대한 그 예산이나 이런 항목들이 거의
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있는 게 꼭 좋은 건 아닌데 조금 더 다양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심식당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평택시 전체에 142개 선정 기준을 이제 계획을 잡으셔서 저희가 예산을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그 중에서 안중 쪽에 지금 37개를 이제 지정을 하시겠다고 올라왔어요. 안심식당 취지가 코로나19 때 위생이나 이런 거에 기준점을 두고 지정을 한 건데, 네. 요번에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이 방침도 좀 변화된 부분이 좀 있나요? 지금 저 안심식당 저희가 이제 37개소를 지금 저 이게 지정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지정을 하는데 이제 기본 방침은 기존에 있는 안심식당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에 이제 중점을 두는데요. 먼저 이제 안심식당을 갖다가 지정을 하려고 하면은 5가지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덜어먹기가 이제 네네. 가능한 그런 게 이제 도구가 비치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위생적인 그 수저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종사자가 이제 마스크를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갖다가 착용을 하고 있는 건지, 업소내 이제 소독제가 비치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테이블, 의자 이제 이런 손잡이 같은 게 수시로 이제 소독을 해야 되는 걸 갖다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사실상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식당이 사실상은 평택시 전역에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그 음식점 위생 등급제하고 모범 음식점을 갖다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안심식당은 저희 시민들이 거의 다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22년도에 37개를 지정을 하셨잖아요. 예. 올해 더 추가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추가 계획은 들어오면은 이제 업소에서 우리 안심식당으로 갔다가 한번 신청을 해보고 싶다. 들어오면 하는데요. 이제 혜택이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안심식당 팀이면은 뭐 지정증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해드리고 이제 그런 거 이제 조금 뭔가 서비스를 갖다가 받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좀 더 위생적으로 좀 더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조금 많이 완화가 됐을 거예요. 예, 이제는 예. 웬만한 식당들이 다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심식당이라는 걸 또 하나 예, 만들으셔가지고 사업을 꾸리신 거기 때문에 예. 올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궁금했고요. 특색 음식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올해 되나요? 이제 특색이라는 것은 이제 결론은 아무래도 이제 식당이 이제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뭔가가 우리 이제 안중 지역에 특색이 있고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용어를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작년까지 이게 특색 음식점이 지정이 된 게 안중 쪽에 있나요? 지금 제가 이제 다 파악은 못했지만은 49개 몇 군데는 이렇게 특색 음식점이? 특색이 있는 걸로. 주로 메뉴가 특색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전통이 있는 건가요? 저 메뉴가 좀 이제 특색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49개가 있을 정도로 특색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게 조금 관심이 많이 가져지는데 안중을 대표하는 특색 음식이라는 건데 안중을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보면은 이제 양평 해장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화돼 있는 그런 거고, 이제 평택비 한우 이제 명품관 그럼 축협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 장수 이제 남은 추어탕, 송당 칼국수 뭐 이런 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실 게 아니고 예. 정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특색 음식점이라고 하면 한두 군데라도 정확히 예. 그 타이틀에 맞게 조금 발굴을 하셔서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예,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책임감 있게 계획을 하고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하실 거라고 믿지만
이 특색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우리 본청 식품정책과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예산을 받으셨을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가능성이 있는 데가 있을 때 사업을 신청을 해요. 저희가 보조사업도 그렇잖아요. 보조사업이 있으니까 내가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는데 보조사업을 조금 도와주면 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지원을 해줘야지 그 사업을 받을 수 있으면 이 사업을 하겠다면 성과가 나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런 특색 음식점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사업을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불법 낚시 행위 단속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쭉 이제 그 강이나 하천 이런 데 쭉 다니면서 이제 보면서 저희가 낚시 금지 구역, 낚시 가능 구역 이렇게 이제 평택시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단속이 지금 그쪽 안중 이쪽에는 굉장히 낚시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남부보다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단속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꽤 많이 단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하고 좀 바뀐 부분이 뭐가 좀 있나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저희 이제 안중 지역은 그 남양호 네. 낚시 이제 금지 구역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한 서해안 고속도로 교각에서 이제 홍원교 사이에 1.6km 정도 됩니다. 거기가 이제 낚시 이제 금지 구역이고 거기는 허용 구역이고 네. 나머지는 이제 다 이제 금지 구역입니다. 구역이죠. 예. 이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구장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지역 그 금지 구역에서 이제 낚시를 할 때는 이제 개구장을 갖다 발부해 갖고 단속을 하고 있고요. 가능한 한 낚시 허용 구역에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낚시 인구가 상당히 많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문제가 그 허용 구역을 갖다가 지정을 해놓으면은 주차장도 마련해 놓고 좀 뭔가 서비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실질적으로 강변에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은 우리 뭐 돈을 낼 테니까 그런 서비스 좀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확보를 해달라.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농어촌기반공사 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낚시하는 곳을 제가 돌아봤는데 어느 지역은 팽성대교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한 지역은 차선을 그냥 하나를 다 막아서 저는 시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완전히 그냥 도로 하나를 다 막고 주차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다 안 되니까 인근 반대편에 논두렁에다가도 이렇게 막 주차를 하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농한기니까 괜찮은데 농번기 시즌이 되면 농업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단속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올해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단속만 하실 게 아니라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시고 단속을 해야지 이게 이쪽에 이제 단속이 들어가면 다른 쪽에 또 그 파장이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한쪽에서 푸시를 하면 다른 쪽이 커지듯이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낚시 인구라든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시에서 화장실이라든지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시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공감대도 좀 낚시인들하고 소통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상반기 동안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올리셨다는 거에 대해서 우선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행정 편의가 아닌 시민 우선 편의를 생각을 하시고 올 상반기에도 예산 집행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 출장 소속관 2023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중 출장소 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평택시의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